네, 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퍼팅 완전 정보, 오늘 그 7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용이 퍼팅 레슨의 끝은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레슨을 중간중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마추어가 유일하게 프로와 견줄 수 있는 부분이 퍼팅이라는 점, 그 점 참고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실전 강좌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할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어요. 일단 퍼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뭐 드라이버나 아이언처럼 좌우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퍼팅은 좌우 편차가 벌어져 봐야 1, 2m 안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감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신만의 이런 거리감이 꼭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병옥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369 퍼팅 3걸음, 6걸음, 9걸음에 맞춰서 스트로크의 크기를 10cm, 20cm, 30cm로 나눠서 거리를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5걸음, 10걸음, 15걸음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 크기별로 맞춰서 퍼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게 뭐 1m 단위로 이렇게 딱딱 맞춘다고 하면 뭐 그것만큼 최고의 퍼팅은 없죠. 하지만 일단 그런 경우는 아주 오랜 경험이 축적돼야만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일정 거리를 딱딱 파트별로 나눠서 익히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마디로 일정 거리를 뭐 3걸음이면 3걸음, 5걸음이면 5걸음 일정 거리를 맞춰 놓고 나만의 스트로크 크기로 그 거리를 맞추는 연습이죠. 뭐 예를 들어 스트로크 크기를 10cm, 10cm면 3걸음, 20cm면 뭐 6걸음 이렇게 정해 놓는다든지, 또는 스트로크 크기를 내 왼발 엄지발가락까지 해놓고 스트로크 한다든지, 발가락 가운데 아니면 새끼발가락 쪽 이렇게 해서 크기별로 나와서 이제 거리를 맞추는 연습법인데요. 369도 좋고 50, 15도 좋습니다. 어느 한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딱 일정 크기를 정해서 여러분만의 스트로크 크기를 만드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이런 거리별 연습이 충분히 받침이 됐다는 가정하에 실전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나는 평소에 369에 맞춰서 퍼팅을 했는데, 또는 50, 15에 맞춰서 퍼팅을 했는데 애매한 거리가 뭐 4걸음, 4걸음 반 정도 남는다든지, 아니면 6걸음, 6걸음 반 정도 남는다든지, 스트로크 크기를 맞추기도 애매하고 강약 조절로 맞춰치기도 애매하고, 이런 경우 만약에 내가 3걸음에 대한 스트로크를 완벽히 익히고 있는 상태에서 4걸음이나 4걸음 반이 남았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그 3걸음의 스트로크를 해주시는데, 그 상태에서 어드레스 때 핸드 퍼스트를 살짝 해주는 겁니다. 이 퍼터 헤드에도요 로프트가 있어요. 평면이 아니에요. 보통 3도 내외 정도로 이렇게 로프트 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핸드 퍼스트를 해주게 되면 그 로프트가 살짝 서게 됩니다. 근데 핸드 퍼스트를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이 로프트 값이 마이너스 값이 돼요. D 로프트가 되기 때문에 공을 맞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다운블로의 성격의 히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핸드 퍼스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느낌상 1도에서 2도 정도만 세워준다 생각을 하시고 약간만 핸드 퍼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프트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거리, 그 정도의 거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터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초급자분들께서 이제 그린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라인을 읽는 것, 경사도를 읽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죠. 뭐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아니 뭐 그 라인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공을 어떻게 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상급자들도 다 겪어왔던 과정들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만 겪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대부분 구력이 짧을수록 시야가 좀 좁아요. 시야가 좀 이렇게 넓게 봐야 되는데 시야가 좀 좁아지죠. 그린을 이렇게 넓게 봐서 전체적인 이런 형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공이 놓인 것과 홀컵까지 그 공간만 보기 때문에 또 라인을 읽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라인을 잘 읽으려면 경험이 많아야 돼요. 솔직히 경험이 많아야 되고, 필드를 자주 나가서 자주 그런 상황을 만나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자면 또 경험만 많다고 또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우연찮게 저랑 이제 운동을 나가게 됐어요. 이분께서 그린만 올라가면 캐디분이 라이를 놔주지 않으면 퍼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 친 지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캐디분이 공을 놔주는 대로만 공을 쳤다는 얘기잖아요. 혼자서는 라인을 볼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경험도 중요하지만 캐디분께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라인을 좀 계속 안 보이더라도 예측을 하고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제 그래야만 라인을 읽는 눈이 빨리 트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컨샷 이후에 어떤 고수분들 보면
카트 타고 이동 안 하고 쭉 그린까지 이제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린 위에서의 시간을 더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전체적인 경사를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카트 타고 가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힘든데 이렇게 걸어가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단은 먼저 그린에 올라서기 전에 전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보세요. 쭉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높낮이가 보입니다. 보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내 공이 놓인 것과 홀컵을 보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는지를 유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림을 이제 그 후에 캐디분께 이쪽이 혹시 맞나요? 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저보다도 먼저 동반자분께서 퍼팅을 했을 때 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유추를 할 수 있고요. 이때 내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공이 흐른다든지 하면 내가 라인을 잘 읽은 거고, 만약에 반대로 간다 하면 그땐 내가 라인을 잘못 읽은 결과가 되겠죠. 이런 경험을 자주 쌓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필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읽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냥 무작정 올라가고 퍼터 주면 퍼터 받아갖고 캐디분한테 어느 쪽이에요 놔주세요 이러고 그냥 퍼팅하고 이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한참 시간이 흘러도 막 라인 헷갈리게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본인이 확인을 하고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캐디분들께 이제 한 번 더 조언을 구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좀 더 빨리 그림을 읽는 그런 눈이 트이게 되실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홀컵 반대편 쪽에 가서 확인을 하라. 뭐 실제로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많이들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때도 홀컵 뒤로 가서 뭐 좌측 우측 라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 더 확인해야 되실 것이 있어요. 보통은 옆 라인의 상황, 뭐 훅라인이든 슬라이스는 옆 라인의 상황에서 이제 적용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홀컵 대문, 흘림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홀컵의 대문을 찾고 어느 문을 타고 공이 들어올 것인가를 예측하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반대편에서 이렇게 홀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반대편에 와서 이제 라인을 확인을 하는데, 첫째로 홀컵을 십자 형태로 4등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왼쪽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을 보고 오른쪽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왼쪽 문을 타고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이 오른쪽 문을 타고 들어올 것이냐. 여기서 이제 흘림점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흘림점이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라인이 이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흐르는 그런 라인의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홀컵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브레이크 지점, 어디 지점까지 보냈을 때 그 공의 잔여 힘으로 나머지로 흘러가느냐, 어느 지점부터 흘러갈 것이다 라고 노리는 지점, 이 지점을 보고 이제 흘림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홀컵이 만약 여기 있어요. 홀컵이 여기 있는데, 만약에 지금 라인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라인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내가 공이 지금 여기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공의 동선을 먼저 이미지화해 보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여기 공을 홀컵을 노리고 똑바로 쳤을 때 공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 지점까지 흐를 것이다. 그러면 이 곡선의 끝, 이 지점이 홀컵과의 연장선이죠. 이 부분을 그대로 여기까지 옮깁니다. 옮기면 이런 형태의 라인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흘림점이 어느 곳이 될까요? 즉 공을 똑바로 쳤을 때 지나가는 라인과 이 우측문을 향해 들어오는 이 라인이 만나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이 흘림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까지만 보내놓으면 나머지는 잔여 힘으로 굴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흘림점까지의 거리감이 중요하겠죠. 만약 여기서 좀 약하게 쳤다 하면 지금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빨리 휘어서 이곳까지 빠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좀 세게 쳤다고 하면 바로 흘러내서 홀컵 뒤쪽으로 공이 흘러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께는 컨시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컨시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첫 번째, 두 번째 상황도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컨시드 존을 봤을 때는 잘 붙인 거예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펫이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만 흘림점을 찾아서 맞춰 놓게 되면 홀컵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브를 받고 끝내시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 또한도 여러분께서 자주 겪다 보시면 이것 또한 경험이죠. 성공 확률도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됩니다. 무작정 뭐 현장에서 이 지점을 찍어서, 홀컵 여기 있는데 이 지점을 찍어서 홀컵 옆으로 두 컵을 보세요 해서 이 지점을 노리고 그냥 갖다 때리면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돼서 컨시드 거리 지나가게 쳐갖고 다음 포트 실수에 3펀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지점을 노리는 것보다도 이 흘림점을 찾아서 퍼스라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비단 옆라인에서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평지가 쭉 이어지다가 확 꺾여 내려가는 이런 마운드가 있는 내리막 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이 흘림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흘림점. 그래서 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지점까지 보내서 내가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냅둘 것이냐, 아니면 탄력을 받고 더 내려가게 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홀컵이 여기 있는데 고약한 라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홀컵 뒤로 지금 이렇게 흘러요. 이 상황, 이쪽에서는 지금 오르막인 상황이죠. 다시 여기서는 이렇게 내리막이고, 지금 라이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흐르는 거죠. 이런 고약한 라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거리라고 하면야 솔직히 뭐 그냥 여기서 뒷벽 때린다 생각하고 끝에 보고 딱 때리면 된다고 치지만, 거리가 좀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도 흘림점을 찾으시면 좀 더 공략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나가게 치면 다시 돌아서 내려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 홀컵 뒷지점을 흘림점으로 생각하시고 여길 보고 치시게 되면요, 타고 쭉 넘어가다 여기서부터 힘이 풀려 갖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시 이렇게 돌아서 거기 내려오는 경우, 그래서 컨시드 존에 붙어서 오케이를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흘림점을 찾으시면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런 흘림점을 찾아서 컵을 공략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홀컵 근처에 공을 붙이는 그런 확률이 아주 높아지실 겁니다. 숏퍼팅은 노장불패 그 시니어 레슨으로 유명하신 양창국 선생님의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할게요. 그분 말씀대로라고 하면 홀컵의 직경은 퍼터의 헤드 길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숏퍼팅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쳐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홀컵의 크기가 공이 한 번에 3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퍼터 헤드의 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이걸 봤을 때 좀 깨끗한 데 그려 드릴게요. 홀컵이고 퍼터 헤드예요. 이 사이에는 공이 3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크기고요. 이 숏퍼팅에서는 다른 거 없다고 합니다. 퍼터 헤드를 그대로 홀컵으로 그대로 밀어준다라고 생각하고 퍼팅을 하래요. 여기서 뭐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막 불안감 갖고 하다 보면 손을 쓰게 되고 막 이러게 되면 당겨져서 일로 빠지고 열려서 일로 빠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예 그냥 내 퍼터 헤드를 그냥 이쪽에다 집어넣는다 생각하시고 쭉 그 방향 그대로 쭉 밀어주라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해봤는데 효과가 괜찮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숏퍼팅에서는 이런 방법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거리가 좀 되는 미들이나 롱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번에 딱 넣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넣는다는 생각보다도 홀컵 주변에 이게 동그란 소뚜껑 크기의 가상의 원을 그리면 좋습니다. 가상의 원을 그려서 그냥 이 원 안에만 내가 공을 갖다 놓겠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퍼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요. 작은 홀컵을 노리는 것보다 큰 이 소뚜껑만한 크기의 가상의 원에다 낸다고 생각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만큼 좋은 스트로크가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퍼팅을 할 때는 넣는다는 욕심보단 가상의 원, 그 원 안에만 집어넣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엔 이렇게 경험을 자주 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추어는 넣으려다 실패를 해서 3퍼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를 대비를 해야 돼요. 실패했을 때. 실패란 것은 우리가 홀컵을 노렸는데 빠졌을 때 이 이야기죠. 이 부분은 어프로치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퍼팅은 무조건 지나가게 쳐야 된다. 맞습니다. 물론 지나가게 쳐야 들어가기도 하겠죠. 짧게 치면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상황에 맞는 경우가 있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가령 오르막 펫이에요. 근데 지나가게 쳐야 된다 해서 나도 모르게 세게 쳐갖고 한참 지나갔어. 그럼 그 다음 펫은 뭐가 되죠? 게다가 런라인이기까지 해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어려운 펫이 남은 거예요. 내리막 옆라인 같은 경우는 짧아도 오케이 잘 안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프로치도 내가 홀컵을 노리고 이렇게 쳤어요. 쳤는데 이게 좀 모자라요. 옆라인 막 내리막 이런 데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또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도 2퍼, 3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어프로치를 하던 퍼팅을 하던 내가 이것을 미스를 했을 때 다음 샷에 대비를 해야 돼요. 다음 샷을 생각을 하고 퍼팅을 하고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나가는 퍼팅도 때가 있는 거고요. 무조건 지나게 친다고 해갖고 실패를 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 나오니까 이럴 때는 짧게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아니면 딱 맞춰 친다든지. 과거에 최경주 프로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마추어는 지나가는 펫보다는 솔직히 조금 짧게 치든 아니면 딱 맞게 치든 이렇게 잔여 거리를 남겨놓고 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홀컵을 볼 때는 우리가 4등분을 해서 왼쪽 문과 오른쪽 문을 찾은 후에 공이 왼쪽 문을 타고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 문을 타고 들어올 것인지 먼저 찾고, 공의 흘림점을 찾아서 들어오는 문의 라인과 공의 진행 방향이 만나는 지점, 이 흘림점을 찾아서 이곳까지만 보내놓으면 공은 알아서 흘러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 흘림점까지 제대로 거리를 못 맞췄다 하더라도 그 공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변 컨시드를 받을 수 있는 주변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고 이런 느낌을 살려서 좀 더 붙일 수 있는 확률, 또 넣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는 게 좋다. 슈퍼팅 같은 경우는 홀컵의 크기는 퍼터 헤드 길이와 똑같고 한 번에 공이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그러므로 여기선 좀 더 과감하게 내 퍼터 헤드를 그대로 홀컵으로 집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헤드를 밀어줘라. 이러면 보다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나머지 미들이나 롱퍼팅 같은 경우는 홀컵에 넣으려는 생각보다 홀컵 주변에 가상의 큰 원을 그려서 그 원 안에만 공을 넣겠다는 느낌으로 퍼팅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내가 앞으로 계속 경험을 쌓아가되 타인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라인을 잡고 찾고 캐디분께 이쪽이 맞나요? 라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야만 그린을 읽는 눈이 빨리 트인다. 자, 오늘 내용까지 이렇게 총 7편의 장정이 끝났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께서 아는 내용도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그리고 또 모르는 내용도 있었을 테지만 또 관심 있게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본 이상은 하실 거예요. 기본 이상은. 그 레벨에서 상위 레벨로 올라가는 것은 제가 퍼팅을 잘하는 3대 요소 중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경험 있죠. 그 경험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제 쌓아가야 할 숙제고요. 하지만 이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경험을 쌓는 것과 무지한 상태에서 경험을 쌓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틀린 거예요. 출발선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일과 촬영을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터라 이번 퍼팅 레슨처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연재하는 방식은 자주 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또 좋은 내용, 좋은 소재를 찾으면 또다시 이렇게 연재 형식으로 진행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후에는 전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2편 내지 3편 정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 드릴 겁니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힘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중요하겠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